자,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탄력성, 코옵 더글라스 효용함수인 경우에 뭐 여러 가지 탄력성 한번 살펴볼게요. CD 효용함수 같은 경우에 효용함수와 관련된 함수와 뭐 탄력성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소득 탄력성, 가격 탄력성 등등등 보려고 해요. 자, 효용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써볼게요. 목적식은 어떻게 됩니까?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효용함수는 x의 알파, y의 베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산제약식은 x의 가격, y의 가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세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앞에서 봤으니까 우리는 뭐 사실 암기할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효용 극대화되는 x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px분의 소득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알파 이렇게. 왜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원래 분모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요. 자, y는 py분의 베타 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A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이게 x제에 대한 수요함수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변화율로 나타내서 해도 되는데 거기 해설을 보시면 직접 구했어요. 그래서 x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요,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돼요? 자, 델타 px분의 델타 x 이렇게 있고 x분의 px 요게 이제 탄력성 구하는 공식 이렇게 잘 돼 있죠.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하셔야 될 거는 요 부분을 계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x를 거기 보시면 x 가격으로 미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돼요? x가 알파 m이고요. 그 다음 px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x로 미분하면 이거 잘 돼 있네요. 이쪽에 충격을 주는 변수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걸로 미분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1이 내려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있고 또 마이너스 1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파 m은 그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px에다가 하나 빼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값을 집어넣어야죠. 여기 px는 그냥 px로 그냥 놔두고요. 그 다음에 요거요. x는 어떻게 됩니까? 저 x를 집어넣어야죠. px분의 그 다음 저기 나와 있는 알파 m 요렇게 돼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정리해 주시죠.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지워지고 mm 지워지고 그 다음 px 여기 올라가서 마이너스 px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 정리하면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거의 의미가 뭐예요? 이거는 이 탄력성 1이다라는 것은요. 그 밑에 해설 프리의 해설의 로마자 1번 볼까요? x제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 맞죠?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x제 가격의 변화율이죠. 요거는 이제 바꾸긴 했는데 변화율과 그리고 x제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두 개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1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 이제 부호는 이제 반대로 작동하는 거 알 수가 있고 변화율은 똑같다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 보시면 x제 가격이 변해도 x제 구입에 지출하는 금액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요거 다시 한번 씩 보면 함수 요거 변화율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x제에 대한 요거 변화율은 곱하기는 더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 상수니까 이제 없어지고요. 더하기 m분의 소득 m 빼기 뭐 px분의 델타 px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식에서도 보시면 나와 있듯이 x제 지출하는 금액은 항상 똑같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요거랑 마찬가지로 저 px로 정리를 하게 되면 px랑 x는 알파, m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들은 고정되어 있는 상수값이라니까요. 알파랑 m은 고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X의 가격이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같은 크기만큼 이렇게 변하니까 X에 지출하는 금액이 항상 일정하다. 예, 그런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B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B번 보시면 B번. 자, XJ 가격이 변할 때 가격 소비 곡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봤죠.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1이다라는 것도 한번 봤고요. 앞서 문제에서 본 것처럼 X의 가격이 변했을 때 Y에 대한 소비량은 변화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PCC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수평의 형태가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PCC가 수평이 된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XJ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음 C번 한번 볼게요. C번. XJ 수요의 교차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XJ에 대한 그거를 다시 한번 수요 함수를 써보도록 할까요? 얘는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PX분의 알파 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직관적으로 보면 YJ 가격이 여기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YJ 가격에 충격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은 빵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차 탄력성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거기 보시면 분모가 뭐가 있습니까 하면 YJ 가격이 얼마였었는데 얼마나 변했니 분의 X의 소비량이 얼마였었는데 얼마나 변했니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YJ 가격이 변했을 때 X의 소비량의 변화가 분자가 빵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때 교차 탄력성은 당연히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빵이라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맞아요. 두 재와의 관계는 독립적인 관계다 라고 XY는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 경우에는 우리가 뒤에 다시 할 텐데 그 해설 두 번째 줄 한번 볼게요. 문제의 주어진 수요함수는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에 대한 보통 수요함수를 나타내는 건데 이 경우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정확하게 상쇄돼서 나타낸다. 그것 좀 체크하시고 나중에 또 다시 볼 기회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다음 D번 한번 볼게요. XJ 수요의 소득 탄력성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저거 직접 소득 탄력성 구하는 거 요거 가지고 한번 볼게요. 아니면 딱 봐도 이제 알파는 상수고 X의 가격 변화 없으니까 변화율로 보면은 소득이 변했을 때 X의 소비량이 같은 크기로 변하는 거죠. 여기 한번 와볼게요. 그러면 소득이 변하면 얘는 상수니까 의미 없고 얘도 의미 없고 변하지 않고 소득의 증가율 변화율과 X의 변화율이 똑같기 때문에 소득 탄력성도 1이에요. 근데 직접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소득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자, 소득이 얼마였었는데 얼마나 변했니? 그 다음에 X의 가격이 X의 소비량이죠. X의 소비량이 얼마였었는데 얼마나 변했니?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요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은 소득이 델타끼리 묶을게요. 델타 X에다가 X분의 M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거를 M으로 해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PX분의 알파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거기다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PX분의 알파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거기 보시면 M은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X를 어떻게 쓰면 돼요? 그냥 X값 요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저걸 그대로 넣을게요. 알파, M, 그 다음에 PX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MM 지워지고 알파 지워지고 PX 지워져서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소득 탄력성도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소득의 변화율과 X의 수요량의 변화율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2번 볼까요? 2번. 자, 소득 소비 곡선은 어떤 모양을 지닙니까?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우리가 거기 보시면 소득 소비 곡선은 M과 관련해서 ICC 구하는 거죠. ICC 관련된 건데 우리 오른쪽에 했었습니다. X에 대한 수요함수 다시 한번 볼게요. 알파 M이고 PX 이렇게 나타내고요. Y에 대한 효용 극대화되는 소비점은 요거 뭐 베타로 쓸까요? 그 다음 M이고 PY 이렇게 돼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 1이면 뭐 1 마이너스 알파 해도 되겠죠.
자, 우리가 ICC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소득 M을 서로 이렇게 해서 소거해서 XY의 관계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효용 극대화되는 X랑 Y 값을 구했잖아요. 거기서 소득 소비 곡선은 ICC는 그래프를 그릴 때 X축과 Y축이 어떻게 돼요? X, Y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효용 극대화 조건을 충족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점들을 쫙 연결하는 건데 요거는 바로 뭐다? 맞아요. XY 평면에 나타낸 효용 극대화 조건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쭉 하시게 되면 오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여기다 넣으면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 Y는 거기 보시면 X가 되고 이제 기울기에 나타내는 게 알파 베타분의 그 다음에 PY분의 PX 이렇게 돼 있고 X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가 바로 뭐다? 예,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상향하는 직선의 형태가 되면 그게 바로 소득 탄력성이 1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거기 보시면 위와 같은 F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F 한번 보도록 할게요. F. 자, 위와 같은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에서 힉스의 수요량은 이렇게 구해지고요. 그 다음 이 결과를 이용해서 두 상품이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그거는 직접 이건 저 뒤에 대체 효과 이용해서 나타나는 거 그거 파트인데 아예 연결시켜서 이게 앞에 끌고 왔습니다. 힉스의 수요함수가 이렇게 있대요. 거기 보시면 알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py의 베타 U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Y도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해설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 두 재화의 관계가 뭐 대체 관계냐 보완 관계냐 그거를 찾아본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YJ 가격이 변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이 X에 대한 힉스에 보상된 수요함수를 Y의 가격으로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미분하게 되면 베타가 내려오고요. 베타가 내려오고 알파 PX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1, PY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1, 효용 U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값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잖아요. 0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면 자, 교차 탄력성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되면 두 재화의 관계는 대체제 관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Y도 마찬가지입니다. X의 가격이 변했을 때 Y에 대한 보상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얘도 0보다 크면 두 재화는 대체제 관계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힉스 보상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맞아요. 소득 효과를 제거한 대체 효과만 나타낸 힉스의 보상 수요 곡선이다. 보상 수요를 나타내는 거예요. 수요는 소득 효과를 제거하고 대체 효과만 나타내는 거죠. 대체 효과만 반영한 수요 곡선을 나타내요. 수요 함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체 효과만 나타낸 요 경우로 우리가 순 대체 효과 이렇게 표현하네요. 순 대체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네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